우리는 한국 반도체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간 47조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은 3개월이면 기술력전이 충분하다며 기술은 별것 아니고 싸서 썼을 뿐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단 36시간 후 호언장담했던 일본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은 물론 일본의 모든 반도체 공장들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됐고 자신만만했던 차관은 혼비백산한 채 같은 일본인들에게마저도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단 하루 반도 버티지 못한 걸까요? 3개월이면 충분하다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는 정말 세계를 멈출 만큼 대단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36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2시 도쿄 총리관저 브리핑룸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그 말이 나온 순간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시 경제산업성 반도체 기술평가가 과장 15년간 이 부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 선 남자 이시하라 류스케 경제산업성 차관 35세의 야심가였습니다. 검은 양복깃에 작은 일장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발표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간 47조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굴욕적인 의존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력 평가 보고서.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 SK 하이닉스 HBM 세계 유일 기술, 일본 의존도 실제 91%. 결론은 명확했죠. 대체 불가능. 그 보고서는 차관 책상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겁니다. 읽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일본 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시하라가 웃었습니다. 73%라고요? 그건 과거 수치입니다. 이미 대만과 미국 업체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반도체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죠. 기술력으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직접 보고 측정하고 분석했죠.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수율 94%, 일본 최고 업체 라피더스 19%, 5배 차이입니다. SK 하이닉스 HBM은 엔비디아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대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 케니치. 1973년 아버지는 도시바의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삼성전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죠. 히로시, 한국을 얕보지 마라. 2015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삼성 공장에 갔을 때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밤을 새웠다. 눈빛이 달랐어. 굶주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 일본은 이미 배가 불렀다. 편하게 살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빨라질 거다. 언젠가 반드시. 1973년의 예언. 그리고 2024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었죠. 사토 과장 내일 아침 7시 긴급회의. 전 부서 참석. 알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6시간. 그때는 몰랐죠. 정확히 36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다음날 아침 7시. 경제산업성 대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20명의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이시하라 차관이 회의실 맨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밤사이 상황이 변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뉴스 캡처가 떴죠. 한국 4대 반도체 기업 긴급 회의 소집. 삼성, SK, 하나, LG 오늘 오후 공동 발표 예정.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과장, 당신이 한국 담당이었지? 상황 파악 보고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죠. 현재 일본 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자동차 ECU용 반도체 82% 한국산,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91% 한국산, 디스플레이 구동칩 84%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97% 한국산. 관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시하라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주요 제조업체들은 32시간 안에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32시간? 이시하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네, 32시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현재 기업별 재고 현황입니다. 선리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28시간 분량, 도요타 ECU 반도체 19시간 분량, 파나소닉 인버터 칩 35시간 분량. 이건 재고를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문하면 됩니다. 한 달치 정도 쌓아놓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직후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동향 파악 차원에서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 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끊을 준비를. 말도 안 돼. 이시하라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시장을 잃으면 그쪽도 수조원 손해요. 감정적으로 나올 리 없습니다. 차관님, 저는 2년간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을 지킵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토 과장, 지금 협박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한국 기술이 별것 아니라고 하셨죠? 가격만 싸다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94%, 라피더스 19%. 5배 차이입니다. SK하이닉스 HBM은 엔비디아 독점 공급입니다. 대만 TSMC도 못 따라갑니다. 세계 어디에도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차관님,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2년 제가 작성한 한국 반도체 기술력 평가 보고서입니다. 487페이지짜리. 이시하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 SK, 하나, LG의 실제 기술 수준, 일본과의 격차, 대체 가능성 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본 제조업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차관님께서 이 보고서를 읽으셨습니까? 침묵. 읽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차관님의 정치적 목표와 맞지 않으니까. 사토 과장. 이시하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사토 과장.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세요. 저는 15년간 이 부처를 위해 일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말이 터져나왔죠. 지금 이대로 가면 일본 제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이시하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 과장,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정치를 모릅니다. 국가정책은 정치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시하라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관료들이 한숨을 내쉬었죠. 한 선배 국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토군 조심해. 차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면 자네 경력이 끝나. 가족은 생각 안 해? 딸이 대학생이잖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제 딸이 살아갈 나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번호. 박서준 전무. 2019년 서울주재원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급히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여보세요? 사토상.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전무님.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5년 전 인연이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3분, 오후 1시까지 5시간 1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에 4개 기업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LG전자. 박서준 전무가 회의를 주재했죠. 여러분 어제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은 다 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김영미 상무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시하라 차관 발언입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뭘 배웠습니까? 하나솔루션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3나노 94% 수율 찍을 때 일본 라피더스는 19%였습니다. 5배 차이입니다. HBM은요? LG전자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은 세계 유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일본이요? HBM 만들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박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넘겼죠. 일본 시장 연간 47조 원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미 상무가 말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욕당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박 전무가 준비해온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공동 성명입니다. 일본향 모든 반도체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품질 재검증이요? 네. 이시하라 차관이 우리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재검증이. 글쎄요. 철저히 해야 하니까.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사실상의 공급 중단이었죠.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후 1시에 공동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박 전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쿄의 번호를 눌렀어요. 사토 히로시. 5년 전 이 일본 관료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존중하고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토상. 박 전무님.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무슨.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5년 전 인연이 있으니까. 박 전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토상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오후 1시. 서울 삼성전자 브리핑룸. 저는 경제산업성 집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 박서준 전무가 단상에 올랐죠. 뒤로 삼성, SK, 하나, LG 4개 기업의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본 시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과 언론 보도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 박 전무가 종이를 들어 올렸죠.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삼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기업 간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에 저희 4개 기업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일본향 모든 반도체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둘째,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빨랐죠. 이시하라 차관은 72시간을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23시간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급 중단 아닙니까? 박 전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품질 재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으니 저희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철저히 해야 하니까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했습니다. 셋째, 재검증 완료 후에도 공급 재개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블룸버그 한국 반도체 기업들 일본 공급 사실상 중단. 로이터 정부 발언에 대한 보복. CNN 코리아 스트라이크스 배. 그리고 오후 1시 15분. 니케이 지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3.2% 급락.
선리 주가 8.7% 폭락, 도요타 6.3% 하락, 파나소닉 7.1% 하락. 일본 제조업 전체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사토, 지금 당장 주요 기업 재고 현황 파악해. 알겠습니다. 대만 미국 업체 긴급 연락, 대체 물량 확보. 차관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TSMC는 6개월 대기입니다. 우리 필요량의 20%도 안 됩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물량 없습니다. 중국 SMIC는 품질 보증 불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한국 반도체 대량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32시간. 저는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32시간 안에 공장이 멈춘다고. 지금이 오후 1시 27분입니다. 어제 발표가 오후 2시였으니까 23시간 27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8시간 33분입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7시, 구마모토 선리 공장. 저는 신칸센을 타고 구마모토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죠. 공장 관제실, 모니터를 지켜보는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토 과장님,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3번 라인 메모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남은 시간, 모니터를 가리켰죠. 2시간 11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번 라인은요, HBM 재고 3시간 47분입니다. 5번 라인은 5시간 20분입니다. 저는 전국 공장 현황을 태블릿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요타 나고야 공장 새벽 5시 예정. ECU 재고 소진 생산 라인 전면 중단.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새벽 4시 예정. 인버터용 전력 반도체 부족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라인 정지.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애니시. 일본의 모든 대기업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도쿄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7.3%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 일시 중단. 엔화 달러당 168엔 돌파. 4.8% 폭락. 일본은행 긴급 성명.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총리실이었죠. 사토 과장입니까? 네. 내일 아침 6시 총리 관저 긴급 강요회의. 기술 상황 브리핑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발표 후 34시간. 자정 1분 전. 사토 과장님.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3번 라인 메모리 재고 완전 소진.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3번 라인 정지.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50년간 멈춘 적 없는 선리의 주력 생산 라인이 34시간 만에 정지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시간당 187억 원입니다. 187억 원. 매 시간마다 187억 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 도쿄 총리 관저.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가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이시하라 차관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7개 핵심 산업이 동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켰죠. 자동차 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전 공장 생산 중단. 전자 파나소닉 샤프 히타치 주요 라인 정지. 통신 NTT 도코모기지국 유지보수 차질 오지 장비 교체 불가. 의료 종합병원 MRI CT 장비 부품 부족 일부 병원 검사 중단. 로봇 야스카와 산업로봇 생산 중단 자동차 공장 연쇄 타격. 총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36시간 동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직접 손실 약 8조 7천억 원입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추산 불가입니다. 8조 7천억 원.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는 건가? 하루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없습니까? 경제산업성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TSMC 6개월 대기 물량 15%, 마이크론 물량 없음, 중국 SMIC 품질 보증 불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총리가 소리쳤습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공장이 멈추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 책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자극한 건 저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총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급 재개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차관이 직접 가겠다고? 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수습해야 합니다. 총리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했습니다. 삼성전자 박서준 전무를 압니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총리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뭐든 해서 이 상황을 막아. 이시아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서울 출장. 돌아오면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요. 뉴스 봤어요. 당신이 옳은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이 부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상사를 배신하고 국가를 위해 진실을 말하러 갑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입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과 저는 입국장으로 걸어갔죠. 48시간 전 이시하라는 도쿄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지금 얼굴에는 자신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공급 재개 요청입니까? 이시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죠. 48시간 만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초사옥 27층 대회의실. 테이블 양쪽에 두 나라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삼성전자 부회장 박서준 전무 SK 하이닉스 김영미 상무. 일본 측 이시하라 차관 저 외무성 담당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이시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격만 싸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키워줬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가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시하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게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앞에서. 이시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개 사과. 그것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죠.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48시간 전에 차관님이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과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무님,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2년 한국 반도체 기술력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2년간 서울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죠. 487페이지에 걸쳐 삼성, SK, 하나, LG의 실제 기술 수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본 제조업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 보고서를 차관님께 제출했습니다. 2022년 3월에. 하지만 차관님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차관님의 정치적 목표와 맞지 않았으니까. 사토 과장. 이시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님, 이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공개하셔도 좋습니다. 사토. 저는 15년간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시하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하지만 그 전에 기술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전무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상, 이 보고서 당신 경력이 끝날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 살아갈 나라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공식 사과를 하시면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이시아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삼성전자 본사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일본 NHK 생중계. 이시아라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60시간 전 저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종이를 읽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은 94%입니다. 일본 최고 업체의 5배입니다. SK 하이닉스 HBM은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일본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저는 이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브리핑룸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이시아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완전한 90도였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60시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공급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성명. 일본 정부의 사과를 수용합니다. 양국 기업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향 공급은 즉시 재개됩니다. 도쿄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5.2% 상승, 엔화 2.3% 회복. 일본 전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선리 구마모토 공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0시간 만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60시간 동안 일본 경제가 입은 손실 8조 7천억 원,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시총 127조 원. 무엇보다 일본 제조업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제산업성 장관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를 올려놓았죠. 사토 과장, 꼭 그래야 하나? 네, 15년이야. 15년을 이 부처에서 일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공개한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옳았어. 모두가 인정해. 관료로서는 틀렸습니다. 상사를 배신했으니까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건가? 민간으로 갑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일 협력 프로그램 담당으로. 삼성에? 네. 박서준 전무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 반도체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한일 협력 담당 이사로 참석했죠.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도쿄에서 공무원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박서준 전무가 청중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60시간 동안 일본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60시간이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깨달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국 모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박 전무와 악수했습니다. 사토상 잘 오셨습니다. 박 전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두 나라의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1973년 아버지의 예언.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다. 50년이 지난 2024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겸손은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지금까지 60시간 만에 무릎 꿇은 일본 그리고 한 공무원의 용기 있는 선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성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